KCN TV 한종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우리는 늘 안전하게 살려고 하지만 어느 때 어디서 안전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을 표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긴급 조치를 잘 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는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요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우리는 바라던 그런 세상이 있어요. 모두들 여기 모여 함께 노래 불러요. Yeah. 지켜봐요 호! 나의 작은 꿈 우리 반에는 어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세상 주차 소리 바르게 지키는 세상 사람 말이 모여도 안전한 세상 한꺼번이 다 되는 바보 같은 세상 사랑하는 친구와 매일 같이 모여서 넓은 잔디밭에서 맘껏 뛰게 해주세요. 꽃과 새가 노래하고 동물들과 어울려 햇살 가득 받으며 미소 짓는 우리들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사라지기를 우리 이제 여기서 함께 노래할래요.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하던 파라다이스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 가득하고 순간이 지는 행복 가득한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 어른들은 말해 I know it hey yo 이것저것 모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와 비교해요 나는 그럴 때마다 우리 져요 그대로 우리 봐줘요 우리들은 알고 싶어요 그래도 돼 나이잖아요 우리들은 아프게 하지 말아요 약한 사람 볼 때는 지나치지 않아요 먼저 손을 내밀면 모두 행복해져요 먼저 양보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를 마주 보면서 하하호호 웃어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사라지기를 우리 이제 여기서 함께 노래할래요.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하던 파라다이스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 가득하고 순간이 지는 행복 가득한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사노라면 마냥 안전하게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받고 미연에 방지한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이화실 씨와 윤순자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을 하든 안전을 첫 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도리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안전을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참 미리 안전교육을 받고 그 미연에 방지한다면 당연히 좋겠죠. 안전교육을 받고 미연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일전에 강서구 아름다운 행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조직한 양천 생활안전체험 교육관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좋은 그 경험이네요. 활동 보조사들이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꼭 알아두어야 한다면서 진행한 생활안전체험 교육이었어요. 네, 저는 그 생활 안전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매우 궁금하네요. 네, 저도 그 생활 안전 체험이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한데요. 네, 배우면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한 것이 목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늘 이 면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그 목에 이물질이 걸리는 기도 폐쇄 정지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간단한 처치법을 누구나 다 알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생각하고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되새겨 보았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폐쇄 정지법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기도 폐쇄 정지법이란 어떤 것이죠? 네, 기도 폐쇄 정지법을 알려면 먼저 기도 폐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공기는 인후 두부, 기관, 기관지 등이 일련의 통로를 거쳐서 폐에 도달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통로를 기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폐쇄되었을 때, 즉 막히는 것을 기도 폐쇄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 기도 폐쇄 정지법은 바로 기도 폐쇄를 중도에서 멈추거나 그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기도 폐쇄를 중도에서 멈추거나 그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가 막힌 사례를 4차례나 듣거나 목격했습니다. 이화실 씨와 윤순자 씨는요? 저는 들어는 보았지만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칠색으로 된 큰 알사탕을 잘 팔았잖아요. 네, 그때는 그것을 개눈깔 사탕이라고 했지요. 맞아요. 네. 이 방송에서 개눈깔 사탕이란 말하기 좀 그래서요. 네. 그 알사탕은 크기도 크지만 너무 땅땅해서 깨물어 먹지는 못하고 입에 넣고 녹여 먹어야 했습니다. 어린이 한 입에 꽉 찬 알사탕을 녹여 먹다가 그만 꼴깍 삼켜서 기도에 걸려 난리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났단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 알사탕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꼴깍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막히지는 않고 저는 좀 그러니까 커서. 식도로 넘어가서 그래요. 아, 근데, 네. 근데 꼴깍 하면 저는 그게 넘어간 게 너무 애소해가지고 그 사탕을 그때는 먹기 진짜 그게 그렇죠. 어려웠잖아요. 사탕이 네.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어쩌다 알사탕을 하나 얻었는데 오래 먹여 먹어야 먹으려고 되는데 했는데 꼴깍 꼴깍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아쉽던 생각 지금도 나요. 네, 한 번은 우리 이웃에 사는 한 집에 딸 둘을 낳은 후에 세 번째인 아들을 봐서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애가 돌이 되기 전 기어 다닐 때였습니다. 애엄마는 시어머니와 같이 콩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애를 한쪽에 방치해 두고 이제 애엄마가 시어머니와 함께 콩나물 기르려고 콩을 골랐다 하니까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요? 저 생각에는 그 콩을 아기가 별로 주워 먹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한참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앉아 놀던 애가 바빠하면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급변한 애엄마는 애를 들쳐오고 병원을 향해 줄다름쳤지요. 저는 하지만 애의 기도를 막은 콩알은 점점 크게 퍼지면서 기도를 완전 막아버렸습니다.
네, 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네. 그 숨쉬는 그 기도 어떻게 숨쉬다가 콩알이 글로 쑥 들어갔는가 봐요. 아우. 네. 그때 애가 콩알을 주워 먹었으리란 짐작은 했으면서도 처치 방법을 모르니까 끝내 애를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프네요. 기도에 막힌 이물질을 처치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었다면 복귀한 생명을 살렸을 텐데요. 그렇죠. 생활 안전 체험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네요. 또 한 번은 우리 마을에 사는 한 건장한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초상집에서 식사하면서 인절미를 드신 것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 몹시 힘들어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저런 인절미가 기도에 걸려도 질식사할 수가 있네요. 너무 급히 드셨나 봅니다. 아, 네. 진짜 안타까운 사례네요. 그 찰떡을 먹을 때는 꼭 물과 같이 천천히 먹어야 목에 메이지 않는다고 그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분은 정말 물을 안 드시고 너무 급하게 드셨나 봐요. 참 안타깝네요. 참 네. 안타까운 일이지요. 네. 인절미로 인한 또 다른 한 사례는 저의 동창생의 조카가 한국의 지방에서 혼자서 자취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에 계시는 한 할아버지가 가져다 놓은 인절미를 먹다가 그만 기도에 막혀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떡해요? 그 비보는 가족들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참, 그 인절미 한 조각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네요. 그 인절미를 가져다 준 할아버지는 또 얼마나 자책하고 하시고 있겠어요. 그 별미라고 좋은 마음에서 젊은이한테 가져다 준 것인데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가리라고는 뭐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고구마를 먹을 때 항상 물을 먼저 마시고 고구마를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한 동창이 집에 가서 소조 공부를 하는데 그 동창 어머님께서 고구마를 삶아서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아, 그때도 저게 고구마를 다 맛보시고 괜찮네요. 저는 어렸을 때 고구마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감자 구워 먹는 줄 알았지 고구마라는 그 자체를 몰랐거든요. 예. 우리는 배고픈 김에 그 더운 고구마를 홀홀 불면서 정신없이 먹었죠. 그런데 한 동창이 막 바빠했어요. 뜨거운 고구마를 급하게 먹다가 그만 기도에 걸려 잘 내려가지 않았지요. 아우, 얼마나. 급한 우리는 그 애의 허리를 굽히고 막 잔등을 두드려댔습니다. 아, 글쎄 다행이에요. 큰 고구마 덩어리를 토하고 나서야 겨우 사고를 면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거 시내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상식도 조금 알고 한 게 참 다행이네요. 네, 인절미를 가져다 준 그 할아버지는 젊은 사람이 시골에 와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하나라도 챙겨주느라고 가져다 주셨는데 그렇게 그러셨겠죠. 끔찍한 사고가 났으니 오랫동안 밤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변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큰 인명사고가 났으니 잠이 오겠어요? 예, 또 다른 한 사례는 저희 친척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애 아빠가 누워서 4살 나는 아들애를 비행기 태워준다고 자기 두 발을 아들애의 가슴에 대고 자기 두 손으로 아들애의 두 손을 잡고 드르릉 드르릉 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잘했죠. 예, 그런 놀이 네. 잘했죠. 예, 저도 그렇게 타 보았거니와 우리 언니들이 그렇게 태워줬거든요.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도 저 동생을 그렇게 태워봤어요. 많이 태웠거든요. 그런데 애가 좋아서 깔깔 웃다가 캥캥거리면서 숨쉬기 힘들어 했습니다. 검사 결과 입안에 물고 있던 자크 고락지가 웃을 때 기도로 들어가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떡해요? 그런데 고락지가 가로 놓일 때는 금방 숨 넘어가게 바빠했지만 길이로 놓일 때는 쌕쌕거리며 겨우 숨 쉴 수가 있었답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기도에 걸린 이물질을 빼내는 기계로서
빼냈습니다. 다행히 의료시설이 좋은 방금시에 살고 있었으니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예, 진짜 다행이에요. 애들을 보면은 항상 무엇이나 입으로 먼저 가져가잖아요. 뭐나 입으로 먼저 인지한대요. 제가 이제 가정집에서 애 돌보미해서 아는데요. 그 애 키우는 집에서는 그래서 애가 다니는 방바닥이나 침대에는 그 작은 물건들을 함부로 두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교육받을 때 일단 이물질이 목에 걸리면 5분이 관건 시간이니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119에 신고부터 하고 하임리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하임 리히법이란 또 무슨 뜻이에요? 저도 하임리히법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언니 무슨 뜻이에요? 네, 그전에는 복부 밀어주기라 했다는데 지금은 하임리히법이라고 한대요. 제가 설명하기보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성인에 대한 하임리히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인의 기도이물 폐쇄는 대부분 음식물 섭취 중에 발생합니다. 이물로 인한 기도 폐쇄 환자에게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성인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가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목을 감싸며 괴로움을 호소할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119의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 스스로 기침이 가능하다면 기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낼 수 없다면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에 닿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주고 한쪽 다리는 환자의 다리 사이로,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강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안쪽으로 누르며 아래에서 위로 당겨줍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환자 스스로 기침을 유발하도록 합니다. 셋째,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배 안쪽을 누르며 아래에서 위로 당겨줍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무한 반복합니다. 네, 전문가의 해석을 듣고 보니 좀 알겠네요. 그 하임리히법이란 기도가 이물질로 인해 폐쇄되었을 때, 즉 기도 이물이 있을 때 응급처치법이네요. 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영아에 대한 하임리히법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인과 영아에 대한 하임리히법이 다르니까 아마 이번엔 그래서 그렇겠지요. 이번에는 그럼 영아에 대한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니까 좋네요. 네, 들어보시지요.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는 주로 9세 이전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2세 무렵의 아동에게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땅콩, 사탕과 같은 크기가 작고 둥근 형태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장난감, 건전지 등을 삼키는 행위로 인해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영아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거나 쉰 울음소리가 들릴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119의 신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환자의 턱을, 오른손으로는 환자의 뒤통수를 감싸면서
천천히 안아 올리며 환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습니다. 이후 손바닥 윗부분으로 양쪽 날개뼈의 가운데를 세게 5회 두드려줍니다. 다음은 환자의 턱과 뒤통수를 다시 손으로 감싸 들어 올려 바로 눕혀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양쪽 젖꼭지 있는 선 중앙의 바로 아래 흉골 부위에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5회 눌러줍니다. 이때 의자에 앉아서 하면 올바른 자세로 환자의 등과 가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와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은 뒤 손바닥 아래쪽으로 양쪽 날개뼈 중앙 부위를 세게 약 5회 두드립니다. 셋째,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눕힌 뒤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 바로 아래 2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가슴 압박을 5회 실시합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무한 반복합니다. 하이임 리히법을 하는 중간에 만일 모기에 걸렸던 이물질이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거야 우리가 바라는 바지요. 만일 제가 언급했던 4분의 사례 중에 그 당시 옆에 하임리법을 아는 분이 있었다면 그 즉시 이물질을 뱉어내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이것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현저한 차이네요. 그렇죠. 알면 약인데 모르면 독이죠. 이 프로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겠어요. 만일에 의식을 잃었을 때는 의식을 확인하고 숨 쉬는가 살펴보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답니다. 심폐소생술이란 말은 들어보던 말인데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먼저 성인에 대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책을 보고 있던 민주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요. 소리를 따라간 민주는 그곳에서 의식을 잃은 아빠를 보게 되고 당황한 엄마는 옆에서 정신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에 떠오른 민주는 엄마에게 신고를 부탁한 뒤 아빠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며칠 후 아빠는 민주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무사히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재현은 2015년에 실제 서울 송파구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 나온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시 의식을 먼저 확인하고 의식이었고 비정상 호흡을 한다면 즉시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어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있는 압박 지점을 확인하세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한 손바닥은 압박 위치에, 다른 손바닥은 그 위에 평행하게 겹치세요. 가슴을 누를 땐 가슴과 맞닿은 손바닥의 아래 부위에만 힘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압박을 할 때는 깊이가 5에서 6cm가 되도록 강하게 1초에 2회 정도로 빠르게 압박합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의 팔과 바닥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체중을 이용해 압박하세요. 30회의 가슴 압박이 끝나면 인공호흡을 시작하는데요. 인공호흡은 반드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만 시도해야 합니다. 전문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인공호흡 없이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해주세요.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젖힌 후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머리를 젖힌 손에 검지와 엄지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가슴 상승이 보일 정도로 호흡을 1초씩 2회 불어넣어줍니다. 이후에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깨어나거나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이군요. 심폐소생술은 목숨을 건진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어린이들에 대한 심폐소생술도 어른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지요? 궁금하네요. 좀 다른 면도 있답니다. 그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영아와 소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아 심정지는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심폐소생술은 심정지로부터 소중한 아기를 구할 수 있으니 따라해보세요. 영아 심폐소생술은 생후 1개월부터 만 1세까지의 영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처치예요. 환자의 무반응과 비정상 호흡 유무로 증상을 판단하지요. 아가, 눈 좀 떠봐. 먼저 영아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발바닥을 두드리며 소리치세요. 의식이 없고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상태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해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119에 신고하세요. 혼자 있을 경우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한 뒤 119 구급대에 전화하여 응급의료 상담원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해 영아를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바르게 누인 후 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고 아기의 고개를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하며 젖꼭지 사이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인 유두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손가락의 첫마디를 유두선 중앙 아래에 위치시킨 후 아기의 이마를 눌러 기도를 확보하고 유두선 중앙 아래를 가슴 높이 3분의 1인 4cm 깊이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중단 없이 강하고 빠르게 30회 눌러주세요. 소아 심폐소생술 방법도 함께 알아볼까요? 한 손 또는 두 손을 사용하여 가슴 높이의 3분의 1인 5cm 깊이로 분당 100회의 속도로 30회 압박하세요. 이때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의 아랫부위를 환자의 흉골 부위에 놓고 압박해주세요. 영아는 머리가 몸통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평상시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어요. 따라서 기도를 확보할 땐 고개를 15도만 들어 정면을 보게 한 후에 아기의 입을 벌려 입과 코가 한 번에 덮이고 가슴 부위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1초 동안 약하게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대로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과다 호흡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제 방법을 모두 알았으니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반복하세요. 만약 환자 스스로가 숨을 쉬거나 의식을 찾으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이후에도 영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올바른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을 3배나 높여요. 전문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요.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함께해요. 이렇게 긴장하게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끝까지 견지해서 119가 도착할 때까지 하는 것이 관건이랍니다. 여기서 심폐소생술을 더 잘 익히기 위해 노래로 배우는 심폐소생술을 들으시겠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신고를 요청해 119에 신고해주세요. 가슴 압박을 시작해. 하나 둘 셋 넷. 팔꿈치를 곧게 펴고 체중을 이용해
계속해 27, 28, 29, 30 다시 입으로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 하나 둘 셋 넷 발꿈치를 곧게 펴고 제주를 이용해 이 템포를 유지해 4-5cm 깊이로 30배 압박해 계속해 27, 28, 29, 30 다시 입으로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 하나 둘 셋 넷 발꿈치를 곧게 펴고 제주를 이용해 이 템포를 유지해 4-5cm 깊이로 30배 압박해 계속해 27, 28, 29, 30 다시 입으로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 하나 둘 셋 넷 발꿈치를 곧게 펴고 제주를 이용해 이 템포를 유지해 4-5cm 깊이로 30배 압박해 계속해 27, 28, 29, 30 다시 입으로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 하나 둘 셋 넷 계속해 계속해 119가 올 때까지 계속해 계속해 119가 올 때까지 계속해 듣고 보니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상책이네요. 심폐소생술 노래 자주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방금 노래로 들었는데요. 먼저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지금 방금 제가 노래를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 순서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뭐 의식 확인, 다음에는 119 신고, 그다음에는 흉부 압박, 그다음에는 기도 유지, 인공호흡, 전체 반복 이런 순이네요. 잘 알아둬야겠어요. 그렇지요. 저는 70대에 들어서니까 음식을 먹거나 물 마실 때도 살에 걸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살에 걸리기만 하면 모관이 몹시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어쩔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합니다. 한참을 덜 벗고 나서야 겨우 회복됩니다. 네, 그 학교에서 그 운동대회를 할 때, 예, 그런 것을 많이 보죠. 그 옛날에는 운동대회를 할 때 그 부모님들이 삶은 계란을 많이 싸줬잖아요. 네. 급하게 먹다 보면은 그 어떤 학생들은 뭐 그 기도에 걸려갖고 매우 힘들어 하죠. 그럴 때는 막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게 엄청 힘들어요. 예. 네. 그러니 언제나 급해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가 다 된 후에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물 한 모금이나 이제 국을 한 숟가락 뜨고 나서 밥을 먹는 습관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한테서 보고 배운 습관이에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을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예,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식사를 드셔야 되니까. 네, 그 손님이 많을 때는 예, 점심 시간이 예, 둘러 미루거든요. 예, 배고플 때 밥을 먹을 때는 꼭 국물이나 물을 먼저 마신 후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배고프다고 급하게 마른 밥을 먼저 먹으면 목에서 잘 내려가지 않아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윤순자 씨도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막 급하게 드시며 그럴 때가 있었겠어요? 예, 그럴 때가 많았죠. 네. 예, 그럴 때마다 예, 후회합니다. 물을 먼저 마시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예, 배가 고프니까 예, 어떤 때는 바로 예, 마른 밥을 먹게 되죠. 네. 물 마시고 찜질해야 한참 후에 겨우 내려가죠. 네. 그때는 엄청 힘들어요. 네. 후회도 많이 되고요. 아니요, 밥을 먹고 찜질을 한다니까 되게 웃기는데요. 네, 할 수 그래야 없죠. 예, 빨리 급하니까, 내려가겠죠. 예, 네. 예, 물을 계속 마시고 계속 찜질해야 돼요. 그럼 한참 후에 예,
겨우 그게가 기도에서 내려가요. 아니 예. 나는 지금 상상이 되는 게 막 갑자기 그 계란 하나 삶은 거를 막 입에다 막 넣고 뭐 저기 물 안 마시고 그걸 넣는데 막 목이 내가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급해서 막 더 찜질한다고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되게 그런 웃기네요. 거죠. 그거 그 사람 힘들어하는데 웃을 수는 네, 없어요. 근데 제가 웃겨요, 네. 왠지. 네. 어린애들은 무엇이나 다 입에 넣는 습관이 있으니까 견과류, 단추, 옥수수, 사탕 이런 작은 물건들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애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항상 이제 명심해야 할 상식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어린이가 집에 있는 어른들은 항상 주의를 해야죠. 특히 우리 교포들이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 어린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방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항상 한눈 팔지 말고 어린이를 잘 돌봐야 하죠. 언제 어느 날 무슨 큰 일이 날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 보는 일이 가사 도우미보다 책임감이 훨씬 무겁죠. 그래서 월급도 순수한 가사 도우미보다 높답니다. 예, 목에 생선 가시가 걸렸을 때도 있는데 이때에는 물을 한 모금 물고 입안에서 돌린 다음에 뱉어내거나 옆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핀신으로 목안을 다치지 않는 전제하에서 뽑아내면 된답니다. 네. 저도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럴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저희 할머니는 그 만두로 마른 만두로 먹이더라고요. 그러면 잘 내려가요. 아니요, 저기 그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경우는 저도 있었어요. 이제 방금 유순자 씨 말 맞다나. 근데 저는 그 어느 중국 드라마에서 본 생각이 나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그 보면은 막 목에 가시가 걸렸잖아요. 빵 한 조각을 막 크게 물어서 막 꿀꺽 삼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빵 한 조각을 크게 물어가지고 꿀꺽 삼켰더니 그 가시가 그 빵 조각에 따라 들어갔는지 괜찮던데요. 네. 네. 그 빠져나왔으니 정말 네, 네. 좋은 일이에요. 그 만두가 제일 좋아요. 만두가. 그렇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 속 없는 만두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는 우리 실천 과정에서 얻어낸 그런 이제 경험이네요. 예.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 방송 아나운서 삼총사의 이야기에서는 오늘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말하자면 기도 폐쇄 정지법과 그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기도 폐쇄 정지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 상식 이야기인데요. 청취자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조치를 잘 취하여 목에 이물질이 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잘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이 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송대관이 부릅니다. 네 박자.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이화실, 윤순자, 김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쿵짝이라네 쿵짝쿵짝 쿵차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짝 쿵짝쿵짝 쿵짜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짠짠 짜리라라 짠짠짠 짜라 짜리라라 짜짠 나 그리울 때 너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르는 노래 내가 잘난 사람도 지가 못난 사람도 어차피 쿵짝이라네 쿵짝쿵짝 쿵짜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고비 깎아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소설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짝 이어서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천하일색 양귀비도 내 몸 하나 아프면 아무 소용없다네 건강이 최고라네 우기형과 금수강산도 내 몸 하나 아프면 아무 소용없다네 그림의 떡이라네 여보게 친구 우리 사는 날까지 웃으며 살다가세 건강하게 살다가세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다가세 즐겁게 살다가세 여 같은 마누라도 내 몸 하나 아프면 아무 소용없다네 건강이 최고라네 토끼 같은 내 새끼도 내 몸 하나 아프면 아무 소용없다네 찬밥 신세라네 여보게 친구 우리 사는 날까지 웃으며 살다가세 건강하게 살다가세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다가세 즐겁게 살다가세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다 가세 즐겁게 살다 가세 내 꽃병에 흰난초가 피고 있어요. 얌전한 몸가짐에 수줍은 그 눈미소 당신 닮아 참 예쁘네요. 아침마다 맑은 물 갈아주면서 당신이 나 사랑하고 기다렸어요. 돌아와줘요. 꽃피는 이 밤의 꽃 사랑의 강이 되고 강이 되었어. 당신의 그 가슴에 흐르고 싶어. 돌아와요. 오늘 밤에는 꼭 흰난초가 피고 있어요. 얌전한 몸가짐에 수줍은 그 눈미소 당신 닮아 참 예쁘네요. 아침마다 맑은 물 갈아주면서 당신이 나 사랑하고 기다렸어요. 돌아와줘요. 꽃피는 이 밤의 꽃 사랑의 별이 되고 별이 되어서 당신이 한 남자가 되고 싶어요. 돌아와요. 오늘 밤에는 꼭 별이 되고 별이 되어서 당신이 한 남자가 되고 싶어요. 돌아와요. 오늘 밤에는 꼭 일색 양귀비도 내 몸 하나 아프면 아무 소용없다네. 건강이 최고라네. 부귀영화 금수강산도 내 몸 하나 아프면 아무 소용없다네. 그림의 떡이라네. 잃어보게 친구 우리 사는 날까지 웃으며 살다가세. 건강하게 살다가세.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다가세. 즐겁게 살다가세.
여우 같은 마누라도 내 몸 하나 아프면 아무 소용없다네. 건강이 최고라네. 토끼 같은 내 새끼도 내 몸 하나 아프면 아무 소용없다네. 찬밥 신세라네. 여보게 친구, 우리 사는 날까지 웃으며 살다가세. 건강하게 살다가세.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다가세. 즐겁게 살다가세.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다가세. 즐겁게 살다가세. 난 저 꽃이 피었다네. 부끄러운 19살 첫사랑의 숨결처럼 곱게 곱게 피었다네. 누구에게 드릴까요? 맑고 고운 이 사랑을 이슬 먹은 꽃잎처럼 고개 숙인 난 저 아씨 님 그리워 가슴 태우네. 난 저 꽃이 한들한들 부끄러운 19살 새털처럼 부푼 가슴 난 모르게 설레이네. 어느 님께 드릴까? 순정의 꽃이 사랑을 샘물가에 홀로 서서 고개 숙인 난 저 아씨